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후부터 시누이와는 정말 가까웠어요. 주말이면 자주 함께 식사를 하곤 했죠. 남편이 요리를 잘해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가끔은 맛있다는 음식점에 셋이 함께 가기도 했어요. 시누이는 저를 진짜 친언니처럼 따라줬고 저도 시누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낳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병원에 달려와서는 조카가 생겼다며 울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누이는 조카를 너무 예뻐해서 퇴근하고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들렀어요. 퇴근하고 와서는 아기용품을 한가득 사들고 와서는 조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어요. 제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아이가 울면 번갈아 가며 달래주기도 했죠. 항상 출근 때문에 힘들 텐데도 늘 저를 배려해 주었죠. 시누이는 늘 딸을 안고 놀아주며 나중에 자신도 이런 천사 같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말 저녁이면 시누이가 와서 넷이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 되었죠. 시누이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 생일이면 꼭 선물을 준비해 왔고 예쁜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곤 했죠. 제가 좋아하는 향수나 화장품을 기억해뒀다가 생일 선물로 주기도 했고 가끔은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마사지 쿠폰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딸 생일 때는 더 정성이 대단했죠. 캐릭터 케이크를 주문해서 가져오고 딸이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미리 알아봐서 깜짝 선물로 준비해 오곤 했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선물을 들고 와서 저희 가족을 챙겨주었죠. 남편은 그런 시누이를 보며 너도 아이를 낳으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늘 말했어요. 저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뇌사 판정을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는 저보다 더 울었어요. 오빠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저는 그때 제 슬픔에만 빠져 있었지만 시누이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이 시누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고 했었거든요. 아마도 시누이에게 남편은 오빠이자 부모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며 언니와 예린이가 앞으로 어떡하냐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보험금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족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들어둔 보험이었죠. 그 돈으로 조금 남아있던 집 대출도 정리하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따로 빼두었어요. 그래도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죠.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있어주려고 했거든요. 오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봉 일을 받아서 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보험금이 있어서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시누이는 남편 장례식 이후로 가끔 안부 인사를 해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딸 생일 때는 꼭 연락해서 선물도 보내줬죠.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일상에 적응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시간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나 싶어서 바로 만나자고 했죠. 카페에서 만난 시누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평소 화장을 꼼꼼히 하는 시누이가 민낯에 가까운 모습이어서 더 놀랐어요. 시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해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지인들한테도 이미 다 빌렸다며 저밖에 부탁할 곳이 없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1억 원만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많이 고민됐어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가 그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여동생을 도와줬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누이는 정말 고맙다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1억 원을 시누이 계좌로 보내줬어요. 사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누이는 정말 고맙다며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 덕분에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꼭 갚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가끔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시누이도 회사 일로 바쁠 테고 저도 재촉하고 싶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시누이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쯤 되니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각오하고 빌려준 돈이었거든요.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보험금 중에서 1억을 빌려줬지만 집 대출금은 정리했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딸이 크면서 교육비가 점점 늘어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했죠.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직장을 다니려면 그 시간 동안 딸아이 학원을 몇 군데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아르바이트를 하나 직장을 가지나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돈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연락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지 물어보니 시누이는 제 덕분에 회사도 살리고 이제 곧 결혼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밝았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연인도 생겨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바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2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 2억이었어요. 급하게 시누이에게 전화했어요. 돈 잘못 보낸 것 같다고 1억 빌려줬는데 2억이 들어왔다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1억은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언니 2억 보낸 거 맞아요. 나 언니 덕분에 회사도 살렸고 언니 아니었으면 나 회사 못 살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예린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 텐데 받으세요. 고모가 예린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시누이는 제가 빌려준 1억 덕분에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고 지금은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일자리 필요하지 않냐면서 자기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시누이는 지금 회사도 안정되고 직원도 더 뽑으려고 한다며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무역회사라 영어 좀 할 줄 아시면 되는데 제가 대학 때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안정적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받다니. 급여도 괜찮게 주겠다고 하고 딸 교육비 지원도 회사에서 해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없어진 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던 날들이 많았어요. 딸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것까지 해결될 수 있다니.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누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누이가 정말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다른 직원들도 잘 챙겨줬고요. 결국 저는 시누이 회사에 취직했고 딸 교육비도 지원받아서 학원도 보내면서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비록 남편은 옆에 없지만 그 빈자리를 시누이가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시누이가 결혼 소식을 알려줬어요. 연인이던 분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 가족석에 앉아달라고 시누이에게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시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는 결혼식이 끝나고 저에게 정말 고맙다며 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딸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죠. 시누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잘 챙겨줘요. 명절 때는 꼭 함께 보내자고 하고 딸도 고모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당신이 키워준 여동생이 이렇게 저와 딸을 지켜주고 있다고.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시누이는 이제 임신 소식도 알려줬어요. 내년이면 저에게도 조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남편을 잃고 절망적이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물론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빈자리를 시누이가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했던 시누이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도움을 줬어요. 그때 1억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희망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가족의 사랑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시누이는 지금도 가끔 그때 제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저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누이에게 더 고마워요. 혼자서 딸을 키우며 막막해하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도 시누이였거든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 남편은 없지만 시누이가 있어서 저희는 외롭지 않아요. 매부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딸을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명절 때 함께 모이면 이젠 제법 시끌시끌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빌려준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줬거든요. 요즘 시누이는 회사 일로 더 바빠졌지만 여전히 저와 딸을 잘 챙겨줘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고 딸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줘요. 시누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가족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시누이와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끈끈한 관계인 것 같아요. 남편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시누이가 아닐까 싶어요. 남편 없이도 딸과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을 남겨준 거니까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고 그 희망은 결국 가족의 사랑에서 나온 거였어요. 지금도 남편이 그리워요.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남겨준 사랑이 시누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서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도울 기회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그 작은 도움이 나중에는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가족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